안녕하세요. 오늘은 EBS 수능 특강 물리학 1 파동의 성질과 활용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그림은 X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어느 파동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매질의 한 점 P의 운동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랍니다. P의 운동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래요.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이론 설명해 드릴 때 파동은 뭐가 전달된다는 거라고 했으니까 파동의 정의에서 파동은 에너지 전달이에요. 이거는 에너지 전달입니다. 자, 그럼 여기 문제에서 지금 어느 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한 점 P의 운동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으로 운동한대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파동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저걸 기준으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P예요. 진폭이 2고요. 자, 여기가 0, 1, 2,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리예요. 거리 미터입니다. 자, Y축은 변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파장은 2m다. 파장은 어떻게 해요?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데까지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린 길이를 말하죠. 여기에서 처음 상태와 같은 상태로 될 때까지 거리, 요 거리입니다. 이 거리 얼마예요? 2m지요. 그렇죠? 따라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폭이요. 진폭의 뜻이 뭐였습니까?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최대로 떨어진 높이까지 거리. 이게 진폭이죠. 그렇죠? 진폭은 얼마예요? 그러면 2가 되지요. 그래서 4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다. 자, 진행. 이 P점이 플러스 Y쪽으로, 운동 방향은 플러스 Y쪽, 이쪽으로 올라간대요. 이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쪽으로 진동하는 에너지, 위쪽으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도달해야 되죠. 그럼 위쪽으로 진동하는 에너지가 도달해야 되니까 이 P점에서는 왼쪽에 있는 에너지가 오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고, 오른쪽에 있는 에너지가 오면은 위쪽으로 올라갈 테니까 오른쪽에 있게 왼쪽으로 와야 되죠. 그러면 파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X방향. 그런데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림은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의 한 점 P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1번과 2번을 보세요. 그래프는 처음 출발만 다르고 비슷합니다. 자, 그래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X축 보세요. 여긴 시간이고요. 이건 거리였어요. X축이 이렇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거리가 될 수 있고 Y축은 똑같이 변이란 말이에요. Y. 그래서 제가 파동의 정의할 때 파동은 변수가 두 개라고 그랬죠. 거리와 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그림은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의 한 점 P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파동의 파장은 2m랍니다. 람다는 2m. 주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여기가 1,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가 5랍니다. 그 다음에 변이는요,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3이랍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옳은 것만을 고르랍니다. 기억, 파동의 진동수는 2Hz이다. 자, 진동수가 뭐였죠? 단위 시간 동안 진동한 횟수죠. 그렇죠? 시간이, 자,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얼마예요? 3이고 여기가 4지요. 그쵸? 그러면 4초 동안에 한 번 진동한단 말이에요. 1회. 그렇죠? 그러면은 단위 시간 1초일 때는 과연 몇 번 진동할까요? X. X는 4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런데 2Hz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의 진행 속력은
0.5m/s이다. 자, 진행 속력 V는 어떻게 구해요? V는 F 람다였습니다. F가 얼마예요? 2m요. F는 4분의 1을 Hz고요. 람다가 2m, 진동수 4분의 1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m/s 나오죠. 2분의 1m/s니까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이요. P의 위상은 1초일 때와 5초일 때가 같다. P의 위상이랍니다. 1초일 때와 5초일 때 위상. 1초일 때 위상 여기 보세요. 마루점이죠. 5초일 때 위상. 마루점이죠. 그러니까 똑같지요. 자,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이요. 그림은 진동수가 F0인 진동판에 의해 발생한 소리가 공기 중에서 진행할 때 공기 분자의 밀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L은 공기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 이웃한 공기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까지의 거리랍니다. 자, 그럼 횡파로 얘기하면요. 위상이 똑같은 거니까 마루면 마루, 골이면 골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소리의 속력은 2F0L이다 라고 했죠. 진동수가 F0. 그 다음에 L은 공기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니까요. 뭐가 돼요? 마루에서 마루 한 파장이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 소리의 속력은 F 람다인데 F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F0. 람다가 얼마예요? L. 따라서 소리의 속력은 F0L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EF0L이라고 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F0가 진동수가 증가하면 L은 감소한다. 자, 진동수 증가해요. 소리의 전파 속력 일정한데, 이게 일정한데, V는 일정한데, 진동수가 커지면 그러면은요, 파장은 짧아져야 되죠. L은 감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은 맞았습니다. 공기의 진동 방향은 소리의 진동 방향과 나란하다. 소리는요, 그럼 횡파입니까? 종파입니까? 종파죠. 따라서 공기의 진동 방향으로 진행 방향이 같이 일치하게끔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디귿 맞았으니까 니은과 디귿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림은 단색광 AB를 매질 1에서 매질 2로 입사시켰더니 A, B가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A, B의 입사각은 같고 굴절각은 A가 B보다 크답니다. 굴절각은 A가 B보다 크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입사각과 굴절각은 뭐하고 이루는 각도예요? 법선과 이루는 각도입니다. 자, 여기가 매질 1이고요. 아래가 매질 2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색광 AB가 이렇게 들어와요. 단색광 A와 B가 들어와요. 그러면 경계면에 수직인선이 법선이니까 법선을 그려요. 수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이게 똑바로 나갔다면 이렇게 점선처럼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꺾여야 되죠. 꺾이는데 이렇게 꺾였어요. 이게 B고요. 자, 이게 A예요. 그러면 각도는 굴절각은요. 법선과 이루는 각도니까 이게 법선이란 말이에요. 법선과 이루는 각도니까 A가 B보다 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굴절각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입사각은 지금 같아요. 이게 입사각이에요. 세타 I. 됐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랍니다. 기억 봅시다. A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해놨습니다. A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A의 속력은 1에서보다 2에서가 크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걸 굴절률로 한번 따져봅시다. 먼저 A인 경우 굴절률 1에서 2로 가지요. A인 경우 1에서 2로 가는 상대 굴절률은 사인 입사각 사인 세타 I 굴절각은요. 사인 세타 A예요. 자, 이거를 세타 A라고 하고요. 요거를
세타 B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에서는요. N, B의 상대 굴절률 어디에서 가요? 1에서 2로 갈 때. 요거는 sin 세타 I 똑같지요? 그 다음에 sin 세타 B예요. 자, 이걸 속력으로 하면은 I 매질에서 첫 번째 매질입니다. I가 V1에서의 속력, V2에서의 속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V1에서의 속력 마찬가지로 V2에서의 속력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세타 A가 세타 B보다 커요. 그러면 사인 값은 요놈이 크지요. 따라서 사인 세타 A가 사인 세타 B보다 커요. 맞죠? 그럼 분모가 요놈이 더 크단 말이에요. 크다는 얘기는 굴절률이 작은 거죠. 됐습니까? 굴절률이 더 작은 거예요. 따라서 N, A 요놈의 굴절률 상대 굴절률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N, B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디귿을 보시면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맞은 경우가 된 겁니다. 디귿은. 그러면 속력은요. 자, 봅시다. 속력은 요거는 똑같아요. 됐습니까? 1매질과 2매질에서 그럼 A의 속력은 보세요. A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읽어봅시다.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꺾였어요. 여기가 소환매질이고요. 여기가 밀환매질이 되죠. 제가 이론 설명한 곳에서 언제나 밀환매질에서의 각도가 작다고 했어요. 그러면 소환매질이 빠르기가 더 빠르죠. 밀환매질은 느리고. 그렇죠? 그럼 속력은 I1에서가 2에서보다 요거 1매질에서가 2매질에서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니은 보세요. B의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길다. 자, 그러면 굴절 법칙에서 파장도 마찬가지로 N, B 1에서 2로 갈 때 이거 굴절 법칙에서 V1, V2 그 다음에 파장으로 하면 람다1, 람다2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1매질에서 파장은 1매질에서 길다. 즉 소환매질에서 파장은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결파 발생 장치를 이용한 실험이랍니다. 자, 물결파 발생 장치를 이용한 실험인데 실험 과정 보세요. 그림 가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수조 안에 유리판을 넣어 물의 깊이가 깊은 곳과 얕은 곳을 만들고 유리판이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깊이가 얕아지겠죠. 유리판이 없는 곳은 깊어지겠고 진동수가 일정한 평면파를 발생시키랍니다. 수조 및 스크린에 투영된 두 곳에서의 무늬를 관찰하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물결파예요. 물결파의 속력은 물결파, 물이라고 하는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매질 입자가 듬성듬성 있다면, 즉 매질 입자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다면 요놈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전달되기까지 많은 거리를 가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매질 입자가 이렇게 촘촘하게 있어요. 촘촘하게 있다면 여기서 생긴 진동이 곧바로 오른쪽으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촘촘하게 있으면.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바로 전달이 안 되죠. 이해가 가세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에 대한 투영된 무늬를 관찰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그러면 물결파 발생 장치에서 진동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자, 파동에서 진동수는 일정합니다. 파1이 변하지 않는 이상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파의 전파 속력 V는 F 람다인데 요 놈이 일정하니까 전파 속력은 파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역. 기역은 얕은 곳이래요. 기역이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이랍니다. 그런데 평면파 무늬를 보세요. 촘촘하죠? 그럼 파장이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파장이 짧은 거예요. 니은이 파장이 길지요. 그렇죠? 파장이 길면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죠. 파장이 길면 속도 빨라지지 않습니까? 파장이 짧으면 속도가 느려지고. 됐습니까? 그러면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는 빨리 전달을 못해요. 입자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전달이 느려지려면 멀리 있는 거죠. 멀리 있다는 얘기는 밀도가 높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에요? 밀도가 낮은 곳이에요. 그렇죠? 밀도가 낮다는 얘기는 깊은 곳이에요? 얕은 곳이에요? 얕은 곳이에요. 왜요? 깊은 곳은 위에서 물이 누르는 힘이 세지니까 상대적으로 압력 때문에 촘촘하게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역은 여기 파장이 어떻게 해요? 짧죠? 파장이 짧으면 속도 느리죠? 그러니까 얕은 곳 맞습니다. 자, 니은 보세요. 물결파의 속력은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크다. 맞아요? 틀렸죠? 니은이 바로 뭐예요? 깊은 곳이니까 거기가 더 빠르단 말이에요.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그 다음에 물결파의 진동수는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크다. 진동수는 언제나 똑같죠. 같은 파원에서 만들었으니까.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려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6번 보세요. 6번. 그림 가나는 고층 건물의 높은 곳에서 학생 A가 지표면에 있는 학생 B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것으로 고층 건물에서 아래쪽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B는 A의 소리를 낮에는 잘 들을 수 없어요. 밤에는 잘 들을 수 있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이거 비열 때문에 지면과 공기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굴절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가에서는 A가 있는 곳이 B가 있는 곳보다 온도가 낮고 A가 있는 곳이 B가, 즉 지면이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은 지면이, 자 6번입니다. 이게 가고요. 이게 낮이에요. 그러면 가에서 여기 지면의 온도가, 지면이 공기 중하고 비교했을 때 지면 온도가 공기 중의 온도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소리는 이렇게 휘어간단 말이에요. 아래쪽에 대고 소리를 질러도 공기는 위쪽으로 상승하니까 소리가 위쪽으로 이렇게 꺾여가요. 그렇죠? 그런데 밤에는요. 여기 밤이에요. 공기하고 지면이에요. 그럼 이때는요. 공기 중의 온도가 지면보다 높아요. 빨리 식는단 말이에요. 지면이. 그러면은 소리가 퍼질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온다고요. 그래서 밤에는 아래에서 더 잘 듣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역. 소리의 굴절로 설명할 수 있다? 맞았지요. 니은. 가에서 소리의 속력은 A가 있는 곳에서가 B가 있는 곳에서보다 크다. 소리의 속력은 A가 있는 곳이 높은 곳이죠. B가 있는 곳은 낮은 곳이고, 그런데 낮으니까 아래쪽이 비열이 작아서 금방 뜨거워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속력이 높은 겁니다. 공기의 속력이. 그러니까 위쪽으로 더 빨리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A가 있다. 즉 위쪽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디귿 보세요. B가 A를 향해 동일하게 말할 때 A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더 잘 들을 수 있다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요. 학생 B가 얘기를 하면은 얘가 잘 듣기 위해서는요.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위쪽으로 상승해야 되죠. 그러면 언제예요? 낮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더 못 듣죠. 낮에 잘 들어야 되니까. 디귿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